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금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통합위 팬덤 정치 극복 방안 국회의장실에 제안. 정당의 강성 지지층들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뭐 있게 마련인데 이분들이 이제 여론을 왜곡하고 당 안팎의 극단적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고요. 제안의 핵심은 정당의 당원, 당규에 관련 규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하자라는 거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포, 근거 없는 비난, 모든 비윤리적 온라인 활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정 노력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공동선언을 하자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하죠. 국민통합위 팬덤 특위위원장 이현출 위원장, 당내 극단적 소수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해서 정당 간 타협의 여지를 좁히고 대화와 타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당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 겁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장이 나설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한 발 좀 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대 양당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제안이 이뤄진 후에 각 당은 어떤 반영을 낼지 주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정 노력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너무 강성 지지층 분들이 이제 강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뭐 욕설을 하신다든지 뭐 문자 테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민심의 표출이긴 합니다만은 그 도가 지나친 경우 그리고 뭐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포, 근거 없는 비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을 불문하고 특정 정치인을 불문하고 우리가 지지자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자중을 좀 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규범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 지금 이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들 때문에 정당 간의 타협의 여지가 좁아진다. 대화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강성 지지층이 문제는 아니죠. 강성 지지층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 친명계, 비명계 간의 어떤 갈등 점화라든지 그리고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영향이 좀 있는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타협을 못하는 것이 이제 강성 지지층들 그것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때문이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딴 논란 속 최고위도 취소, 중징계 불가피하다. 매주 두 차례 열리는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어제 취소가 됐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이딴 구설과 논란 때문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숙하지 않고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당내 평가가 좀 많은 상황인 만큼 최고위원회가 중징계를 어쩔 수 없이 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본인 생각보다 징계가 더 무거울 것이다. 지도부로서는 결코 가볍게 끝낼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좀 나왔고요. 국민의힘 윤리위 오는 8일 최고위원회 소명을 듣고 태영호 최고위원회 소명을 듣는 거겠죠. 당사자에게 한번 들어보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인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징계를 내려야 돼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고 이분이 오히려 국민 정서를 좀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이 정치권에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가볍게 넘어가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실 분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전혀 뭐 반성이나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좀 강한 중징계를 내리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을 위해서라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 워싱턴 선언 연일 비난, 동북아 신냉전, 더 강한 핵 미사일 개발. 너희가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뭐 이거죠. 제목만 봐도.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이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 역도의 구걸 행각이다라고 이제 연재문을 보도를 했는데 이 연재문 자체가 닷새 연속 계속 같은 제목으로 해외 남측 언론을 인용을 해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고 하죠.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 남방, 삼각을 형성하려 한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을 들락날락하면 북이 기가 죽어 물러설까? 아니면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할까라고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미가 확장 억제를 좀 강화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미제와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행동을 지속할수록 핵전쟁 열에 들뜰수록 최후 파멸을 촉진하는 비극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도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대화의 무대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략을 좀 잘못 짜고 있어요.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죠. 우리가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할수록 북한에서 오히려 기가 죽고 겁을 먹어서 사람들이 대화의 무대에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어필을 하는 게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채찍만 주면 안 되고 당근도 좀 병행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오게끔,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너무 강대강 구조로만 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호법 제2요구권 검토, 의료 현장 이미 혼란이 또 발생을 했죠. 대통령실이 일단은 이제 간호법과 의료법이 의료계 당사자 간 절충 없이 일방적으로 좀 처리됐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거부권을 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이제 연가투쟁,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도 거부권을 검토를 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시사를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에 지역사회 간호가 포함이 되는 거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거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도 뭐 나중에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의료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한 그런 간호사법 제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간호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어떤 권익 증진이나 처우 개선 같은 것들에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간에 반대급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법이 지금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고, 민주당이 발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른 것이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을 할 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창출할 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좀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또 진영 논리에만 입각을 해서 정치인들도 이것을 또 표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해 득실을 좀 따지는 그런 것도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더 고민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어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2요구권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주 뒤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를 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당과 수정안 입법에 대한 논의는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류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해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강경한 입장이죠. 우리가 거부권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협의를 해서, 여당과 협의를 해서 좀 수정안 정도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기류인데, 이제 여당도 이걸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야당에서 발의를 했어? 무조건 안 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좀 적극적으로 열어보고, 야당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좀 해결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협치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보수가 아니라 수구입니다. 수구. 그렇게 되면은요. 자, 금요일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은 이제 행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정치논평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사 리포터 구독 부탁드립니다.